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3kg 정도의 닭으로 치킨을 튀기는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인 1.5kg 정도의 닭으로 치킨을 튀깁니다. 우리나라 치킨은 맛도 덜하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은 언론이나 SNS에서 의도적으로 무시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치킨이 세계 어느 나라의 치킨보다 맛있다라는 주장은 언론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사람들은 그 정보를 근거로 우리나라 치킨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라는 신념, 판단, 가치관이 더욱 확고하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황교익 씨는 우리 사회에 집단적 확증 편향이 존재한다.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자신을 의심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은 여러분 각자 판단을 하시고 우리는 이 주장을 하면서 사용한 단어 확증 편향에 주목하시죠.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핵심 단어가 바로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입니다. confirmation은 확인, 승인, 확정, 그리고 확인서나 인증 따위의 뜻으로 쓰이는 명사죠. 이 확인하다, 확정하다라는 confirm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리고 bias는 편견 또는 편향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bias가 오늘의 confirmation bias처럼 다른 명사와 함께 복합 명사로 쓰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배경 지식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전체 지문을 이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문이 쉬워지고 글의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답을 찾기도 굉장히 쉬워지죠. 자, 그런데 이런 배경 지식과 개념이 이미 출제가 되었는데 또 출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의 핵심 단어인 confirmation bias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confirmation이라는 단어가 지난 20년 동안 수능에 12차례가 쓰였습니다. 총 11문제에 출제가 되었는데 자, 이 중 bias와 함께 완전히 다른 뜻인 확증 편향이란 뜻으로 쓰인 문제가 총 4문제입니다. 참고로 confirm과 이 confirm에서 파생된 단어는 지난 20년 동안 총 73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confirmation bias라는 단어는 2011년 7월 고3 모의고사 39번 문제에 처음 등장합니다. 글의 요지 찾는 문제인데 처음 등장한 개념이라 이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지문이 확증 편향을 설명하는 여러 사례 중에 이 보름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보름달 효과를 사례로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를 설명한 지문이에요. 자, 이 confirmation bias가 등장한 두 번째 문제는 2014년 수능 B형 36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986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시카고 트리뷴지의 발행인이자 편집자인 잭 퓰러의 2010년 저서 뉴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책에서 가져온 지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2016년 4월 고3 모의고사 28번 어법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셰리 제틀러가 2009년에 쓴 거짓말, 빌어먹을 거짓말 그리고 과학 제목이 좀 세죠. 자, 이 책에서 가져온 지문입니다. 자, 이 책 서론에 챕터 소개가 나오는데 바로 9번째 챕터인 All the Tricks in the Book, 책 속의 모든 속임수라는 챕터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어법 문제도 배경 지식이 있으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기가 쉽습니다. 아는 내용이니까 해석도 쉽게 되고 또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그대로 해석하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가장 최근에 2020년 3월 고3 모의고사 21번 문제예요. 자, 밑줄 부분 의미 파악하는 문제인데 이건 미국 사법부 청문회 보고서에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에코 체인버에 대해서 다루었었죠. 그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반향실과 확증 편향 이 둘 중 하나의 배경 지식만 있어도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반향실에 갇혀 있으면 확증 편향적 사고를 하기 쉽게 되죠. 반향실 못 푸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라는 개념은 2011년부터 10년 넘게 줄곧 꾸준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뜻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배경 지식을 함께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confirmation 이 단어가 지 혼자 쓰일 때는 그냥 지문 속의 단어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confirmation을 확인, 승인 정도로만 해석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bias와 함께 쓰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뜻도 확증 편향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앞에서 소개한 이 네 문제도 이 confirmation bias가 전체 지문의 맥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자, 이 단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 네 문제 모두 굉장히 해석이 쉬워지고 답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모르면 해석이 완전히 꼬이죠. 확정, 편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지문 해석이 굉장히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반드시 그 배경 지식 또는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이 확증 편향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길래 이 10년 넘게 꾸준히 이 수능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냐? 한번 살펴보시죠. 자,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등과 부합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해버리는 경향을 뜻합니다. 자, 황교익 씨의 주장을 다시 보면 우리 치킨이 맛있다, 최고다 그러면은 그 의견은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치맥 열풍도 있었고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 치맥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공식적으로 등재가 된 일도 있었죠.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치킨이 맛도 덜하고 값도 너무 비싸다. 누군가 이렇게 주장하면 이런 의견은 모두에게 무시됩니다.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황교익 씨의 주장이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집단적인 확증 편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나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 이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는 무시해버리고. 확증 편향을 설명하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름달 효과. 동양에서는 보름달이 소원을 비는 축복의 대상이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저주의 대상, 늑대나 늑대 인간이 떠오르는 뭐 그런 대상인데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보름달과 이 인간의 심리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이에 대한 이론이나 통계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범죄율이 올라간다. 그것도 아무 동기가 없는 우발적 그런 범행이다. 보름달이 신체적 고통이나 본능을 자극해서 자살률, 출산율, 심지어 식욕 등도 증가하게 된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자극해서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동물들에 물린 사람의 숫자가 2배이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만 받아들이고 이 다른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는 무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전기가 없을 때 이 보름달이 뜨면 밤에 환해지니까 밤 늦게까지 활동할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겠죠. 자, 그러다 보면 밤에 활동하는 야생동물을 만날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동물에게 물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은 배제하고 보름달이 동물들을 자극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물렸다. 이런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다른 데이터는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데이터, 정보만 받아들임으로써 한쪽으로 더 치우쳐진 신념이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이런 확증 편향은 음모론을 쉽게 만들고 또 믿게도 합니다. 존 F 케네디 암살과 이 9.11 테러의 음모론을 주장하는 자료들을 보면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앞뒤가 정확하게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 믿기가 쉬운데요. 이 음모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수많은 증거들은 다 배제하고 이 음모론을 대체할 수 있는 증거와 데이터만 모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걸 믿으면 빠져나오기 힘든 것도 음모론에 부합되는 의견만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들은 계속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증 편향은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진 잘못된 지식이나 상식, 즉 사이비 지식 이런 것들이 잘 없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혈액형과 성격 이야기예요. 이 혈액형과 성격의 연관성은 지금까지 과학적 근거가 밝혀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혈액형 4가지로 사람의 성격을 구분하고 뭐 어떤 성격은 소심하다, 어떤 성격은 뭐 제멋대로다, 심지어 어떤 혈액형의 남자는 어떠하니까 만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그 속설과 연관지어서 그 속설에 부합되는 내용만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 속설과 다른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하거나 결국엔 본성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게 되죠. 자, 혈액형과 관련된 네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혈액형이 각각 다른 네 친구가 중국집에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짜장면을 먹다가 갑자기 AB형 친구가 밖으로 막 뛰쳐나가요. 갑자기. AB형이 그런 돌출 행동,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O형 친구가 막 뒤돌아 나갑니다. O형은 궁금하면 못 참는데요. 호기심이 많고. 근데 그 모습을 B형 친구가 한번 쓱 보더니 그냥 자기 짜장면만 먹는 거예요. 그냥 자기중심적인 거죠. 다른 사람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B형이. 그랬더니 A형 친구가 나간 친구하고 B형을 걱정스럽게 번갈아 보면서 하는 말이 쟤네 나 때문에 나갔냐? 라고 걱정을 하더랍니다. 소심하다는 얘기죠. 자,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나요? 맞는 것 같죠? 보통 이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아 라고 합니다. 그것도 수많은 다른 가능성은 배제하고 딱 그 성격만 꽤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 있죠? 이런 가짜 뉴스도 이런 편향적 사고에 의해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 자신의 생각과 비슷하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SNS 등에 또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퍼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또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다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확증 편향에 의해 발생하는 일들이고 우리 사회에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사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증 편향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사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황교안 씨의 주장, 보름달, 혈액형, 음모론, 또 가짜뉴스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드린 것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예를 하나 기억해 두시면 이 개념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확증 편향이란 쉽게 말하면 뭐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거기에 앞에서 설명드린 예 중에 하나를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확증 편향 배경 지식은 끝! 자, 확증 편향과 비슷한 개념들이 많습니다. 이 모두 다 시험에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에코체인버, 이 반향실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개념이죠. 확증 편향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요즘은 알고리즘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것만 보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편향된 사고에 빠지게 되는데 이걸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도 곧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증 편향에 대한 배경 지식이 생겼으니까 이제 기존에 출제됐던 이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모두 이 확증 편향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나면 이 배경 지식이 없을 때보다 지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희가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는 이 모든 문제는 저희 카페에서 풀어보실 수 있으니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들러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뇌에 더 쉽게 각인되어 학습 효과가 더욱 더 좋아질 것입니다.